이 차를 한 일주일 정도 운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점이 제일 아쉬웠냐면요, 바로 연비예요. 주유후 정보를 보면 167km를 달렸는데 12시간 동안 연비는 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이브리드를 사시나봐요.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산타페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왕복 2시간 정도를 주행하면서 어떤 느낌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요. 지금은 한 일주일 정도 이 차와 함께 지내면서 어떤 점이 아쉽고 어떤 점이 그래도 좀 재미있고 좋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선택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정보들이 좀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제가 어떤 느낌들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점들이 좋았고 아쉬웠는지 들어보시죠. 자, 산타페 지금 2.5 가솔린 시승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기다리시는 분들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하이브리드의 사전 계약 퍼센티지가 거의 한 60-70%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가격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도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 보면 진짜 좀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시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시는지는 좀 이해가 됩니다. 이 차를 한 일주일 정도 운용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점이 제일 아쉬웠냐면요, 바로 연비예요. 이 차가 2.5 가솔린 터보 엔진을 쓰고요. 그리고 281마력 43kgm의 힘을 내는데, 사실 주행 영역에서는 아쉬움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달리는 차도 아니고, 그리고 오프로드를 댓글에 어떤 분이 산타페는 온로드 전용이다, 이게 프라임 바디가 아니기 때문에 오프로드에 가면 차대가 뒤틀린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프로드도 오프로드 정도입니다. 이 차를 뭐 지프나 정말 그 디펜더 같은 정통 오프로더들이 주파하는 그런 산길이나 막 이런 하드한 오프로드를 이 차로 가실 분들은 제로라고 봅니다. 산타페는 다분히 가족 지향적인 차고요. 그리고 온로드 지향적인 차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SUV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 근교에서 혹은 지방에서 가벼운 캠핑이나 뭐 노지를 찾아간다거나 뭐 그런 정도의 오프로드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차지, 뭔가 진짜 이 차를 가지고 험로를 주파한다, 이거는 애초에 컨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프레임 바디니 이런 얘기를 꺼낼 이유도 별로 없는 겁니다. 산타페는 그런 차예요. 그리고 그렇게 달리기에 이 차의 재원 수치는 전혀 모자람이 없고요. 실제로 달려봐도 그렇습니다. 2.5리터 터보 엔진이 저는 소나타에서도 좀 차고 넘치는 성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8단 습식 DCT죠. 이 변속기랑 조합이 괜찮아요. 괜찮고, 가장 좀 이 차를 재미있게 쾌적하게 주행한다고 느껴지는 그런 구간이 어디냐, 그러니까 스윗스팟이 있잖아요. 급가속할 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런 느낌 아니에요. 제가 이 현대 자동차를 시승할 때 이 느낌 있죠. 엔진이 조금 남게 도는 이 느낌. 그 느낌을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차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고회전에서 뭔가를 노릴 수 있는 차라면 이런 느낌이 아니었겠죠. 근데 그런 차가 아닌데 그렇게 타면서 이거를 만약에 이건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국수집에 가서 쌀밥 찾는 그런 느낌이랄까? 혹은 뭐 한정식집에 가서 돈가스 찾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차를 탈 때 제가 제일 산뜻했다, 기분이. 그런 느낌이 주는 주행 영역은 어디냐면요, 이 RPM을 1000에서 2000 사이를 쓰면서 정말 조용하게 도는 이 엔진의 그 주행 질감을 느끼면서 서서히 가속하고 약간씩 뒤에서 미풍이 부는 것처럼 힘을 더해줄 때,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보세요. 지금 2000에서 변속하고 다시 떨어지고 살짝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내 주행에서 우리가 가속 페달을 살짝만 올려놓으면 2000에서 이렇게 변속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정말 부드럽게 변속하고, 그리고 이번에 산타페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잘 굴러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름질감이 너무 부드러워졌다, 이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속 페달에 살짝만 발을 대도 굴러가는 게 느껴지죠. 이거는 연비를 개선하고 뭔가 조금 더 같은 힘으로 더 멀리 가기 위한 세팅을 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부싱이라던가 이런 부품들이 바뀌었다는 설명을 좀 많이 들었고요. 주행할 때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게 좀 좋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할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급가속해서 막 RPM을 4000 이상 쓰고 이런
기회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차는 가족이 운용하는 차가 기본 컨셉이기 때문에 가족을 태우고 그렇게 달리기는 또 쉽지 않겠죠. 뭐 혼자 탈 때 테스트할 때야 막 그렇게 쏴보고 이 차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 뭐 그런 정도를 감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차의 컨셉을 생각해보면 그렇진 않다는 뜻이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차가 좋습니다. 그런 차가 좋은 차죠. 근데 그런 차는 비싸죠. 스포츠 주행의 성격이 있느냐, 혹은 뭐 가족 세단이냐, 가족 SUV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성격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X5 같은 거, BMW X5 같은 차는 가족 지향의 SUV이면서도 스포츠 성능을 잃지 않고 내 마음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차죠. 근데 뭐 이 차는 그런 차는 아니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이 차의 주행 성능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도 즐길 법한 느낌이 되게 많이 숨어있기 때문에 그 느낌이 괜찮아요. 되게 조용하고 특히 이 프레스티지 트림 이후로는 2열에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어서 2열에서도 승차감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영역에서 주행할 때 가장 좀 좋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아쉬운 점은 연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962.3km 이 차가 주행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연비는 리터당 5.8km가 나옵니다. 공인 연비가 한 11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운영을 해보면 5.8km 정도면 너무 안 나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니네 테스트하는 차니까 기자들이 너무 때려 밟아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유 후 정보를 보면 167km를 달렸는데 12시간 동안 연비는 5km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이브리드를 사시나봐요. 하이브리드는 아무래도 연비에 이점이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 때 조금 더 부담하는 비용이랑 주유비랑 주행하는 패턴이랑 뭐 이렇게 따져보면 너무 좀 복잡한 계산이 되실 겁니다. 몇 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뭐 본전을 뺄 수 있고 이런 계산들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차를 운영한다는 건 주행 습관과 패턴이라는 것은 개인차도 되게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연비에 대해서 뭐라고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이 차의 공인연비 정도의 성능을 누리시려면 조금 더 연비 주행을 하셔야 되나 봐요. 제가 그렇게 막 급가속을 하거나 차를 험하게 테스트하는 편은 아닌데 그냥 뭐 가속 성능이 궁금할 때 밟아보는 정도인데요. 이 정도 연비는 조금 아쉬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드라이브 모드들이 있거든요. 저는 거의 노멀 모드에 놓고 달렸어요. 근데 아마 에코 모드로 놓고 달리면 훨씬 잘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장거리를 잘 타시는 분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나 고속도로를 내가 자주 타, 그리고 그때 이제 HDA를 많이 활용한다, 그러면 이거보다 연비가 또 훨씬 잘 나옵니다. 저는 진짜 100% 시내 주행이었어요.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그리고 때로는 깊이 밟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촬영할 때는 한 5분 정도 공회전을 돌려놓기도 하고, 뭐 그런 정도의 환경이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이 수치를 보시면 조금 더 가늠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실내에 반한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뭐 익스테리어는 좀 적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실내는 너무 괜찮아서 타보고 싶다 이런 댓글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실내의 이 패키징이라거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니터의 완성도라거나 여러 가지 인체공학적인 스펙들 되게 좋습니다. 좋은데 버튼의 완성도가 조금 아쉽습니다. 이것은 제가 현대자동차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사실 모든 브랜드는 프리미엄을 지향합니다.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기아랑은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러 가지 디자인적인 모험이라거나 이미지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제네시스가 럭셔리라면 현대는 매스 프리미엄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걸 지향하고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버튼들 좀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뭐 돌릴 땐 괜찮은데요, 이 되게 흔들흔들해서, 그리고 이렇게 흔들거릴 때 여기 소리 나거든요. 들리십니까? 이런 소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리시죠? 이런 소리들이 만약에 이 차를 오래 타면 다 잡소리로 이어질 거예요. 뭐 오래 탄 차에 잡소리 나는 거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조금 더 신경 쓰면 더 오래오래 이 쾌적한 느낌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런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들이 그냥 되게 일상적으로 주행을 하다 보니 이거 조금만 신경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뒤에 마감도 플라스틱으로 하셨는데
그게 원인은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헐거운 느낌이 있어서 이런 게 거슬리신다면 조금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가족들이 운용할 수 있는 SUV가 필요하고, 그리고 센터페 되게 마음에 들어, 이런 입장에서 이게 거슬린다고 구매를 물으시는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쉽다. 이거 좀 나중에 페이스리프트 되고 그럴 때 뭐 어떻게라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는 중간에도 하실 수 있지 않나? 화이팅입니다. 현대 화이팅. 그래서 이 실내에서 느껴지는 이런 몇 가지 디테일한 아쉬움들을 제외하면 이 차를 운용하는 것은 너무 쾌적한 경험입니다, 여러분. 전반적으로는 이 차가 그 1시간, 2시간 정도 시승했을 때 느꼈던 것과 가장 많이 달라진 건 뭐냐면요, 이 차가 그렇게 큰 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심형, 가족형 SUV의 시작이었던 1세대 산타페로부터 이어지는 그런 성격과 철학을 그냥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차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맞고요. 트렁크 넓고 뭐 디자인 요소들이 다부진 면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 차는 산타페이다. 그래서 운전하는 게 너무너무 편하고, 그리고 승차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물렁물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독일 세단이나 독일 SUV를 탈 때처럼, 아니야, 독일 SUV도 뭐 그렇게 딱딱하진 않죠. 적절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딱딱하지 않고, 오래 타도 그렇게 피곤할 것 같지 않고, 물렁물렁하지 않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장거리, 다음에 약간의 오프로드, 대부분의 온로드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 영역을 귀신같이 찾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차를 세팅하는 게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게 계속 이제 세대를 거듭해 오면서 찾은 노하우겠죠. 쌓여있는 노하우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운용할 때나 뭐 거동을 느낄 때 이 차는 생각보다 잘 움직여주고요, 생각보다 부드럽고, 생각보다 조용하고, 생각보다 산뜻하실 겁니다. 진짜 생각보다 훨씬 일상적인 차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좀 큰 수확이었고, 이 크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택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우성이었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